9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3차 양적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5%, S&P 500 지수는 1.05%, 나스닥 지수는 1.3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국채 매입 옹호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36%, 독일은 0.16%, 프랑스는 0.47% 올랐습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34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내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달부터 할부 금융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현대 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지만 뉴욕 증시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바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코스피 2,0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투신권에서 내놓는 물량을 연기금과 개인 쪽에서 방어해주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도 나왔지만 무엇보다 중소형주 강세를 이어갔던 코스닥 지수가 1.7% 크게 하락한 것이 어제장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어떤 흐름 이어질까요? 자세한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이장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또 투신권의 물량도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수요일장이죠. 어떤 흐름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플레이를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갭은 메운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가가 이번에 2,000포인트 초반에 올라갈 때 또 2,200, 2,300 한다면서 떠드는 때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 갭을 분명히 메울 테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등주 슬러마 이후에 나머지 주식은 일단 최대한 줄이라고 했는데 대처 못한 우리 많은 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아침부터 저의 전화 통이 거의 불통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직계형의 꼭지인 1970은 살짝 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화요일날 수요일날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그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연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오늘 전환선이 캔들 차트를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오늘 갭 하락 후에 주가의 반등이 갭 자체 오늘 주가가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반등 후에 또 다시 떨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반등계가 떨어지면 주식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하루 점들 내내 떨어지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제가 이제 264 선물 264로 했죠. 선물이 264, 265 특히 265가 선물이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인데 제가 누차 말했는데 선물 264 하방 이탈할 때는 굉장히 빈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주식 자체가 조금 약세 국면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오늘 260.50 오늘 한 3.5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선물 푹 갖고 계시는 분들은 3.5에서 한번 매수했다가
반등하면 재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고객 예탁금에 이제 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고객 예탁금이 이게 절대 믿으면 안 돼. 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고의적으로 고객 예탁금을 늘린 다음에 이제 개인들을 꼬시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과거에는 고객 예탁금이 많으면 주가의 강세, 고객 예탁금이 적으면 약세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개인의 돈을 빨기 위해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의 특검을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장세는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한번 계속 두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환율이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어제 환율에 약세가 아니고 강세 나오는데 오늘은 환율에 약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주가가 하락 이후에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주가는 더욱더 탄력을 받고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여력은 없다.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일단 제가 볼 때 1970을 살짝 깬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300일 이평 위에 있습니다. 300일 이평 위에 있기 때문에 300일 이평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손절매를 과감하게 안 된다. 물론 2등주나 잡주들은 해야 되지만 1등 주식들은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만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만 빠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등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고점 물론 저점에 샀는 거는 어그기 때문에 팔아도 되지만 저점에 샀는 것들, 고점에 샀는 것들은 손절 맺히지 마시고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포인트를 기준해서 주가 자체를 피라미드형으로 갖고 있어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피라미드형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2000포인트가 가까이에는 물량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물량을 굉장히 줄이고 내려갈수록 물량을 늘려라 이런 그 방법을 쓰는데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들은 특히 물량을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2000포인트에서 100% 밑에 갈수록 줄여라 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참 희한한 주식을 배웠습니다. 머리 크다고 같은 큰 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량 자체를 지금 2000포인트 아래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 전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종목들 보면요. 특히 LG전자, 개인들이 최근에 LG전자 온 동네방네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을 크게 광분했거든요.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그래 개인들이 사면 때려요. 그래서 방송국에 나와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매도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살 때 절대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매수 보면 절대적입니다. 뭐 절대적이냐면 개인들이 철저하게 없는 종목들만 삽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돈 왜 미겨주겠습니까? 여러분 뭐 잘생겼다고 돈 미겨주겠습니까? 개인들은 오직 적일 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쌍끌인 매수, 그런 여러분이 쌍끌인 매수해가 따라 들어갈 때는 항시 꼭지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3일째 줄어드는 날 분명히 주가 꼭지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줄어든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변곡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곡점이다. 그래서 주식이 뭐 확인하면 여러분 다 끝나버립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어분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변곡이라 했을 때 여러분 저를 믿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예상될 것이나 그 급락적인 요소는 없다. 저도 볼 때는 일단 기준선인 13,300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13,300까지 오면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밖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모양일 것이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파형에 38% 확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파형에 38% 파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 일단은 1970에서 살짝 깨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께서 천천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추격 매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격 매도는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은 천천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분명히 강세장입니다. 약세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분명히 강세장입니다. 이 강세장에서 주가가 일단 조금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고 아직까지 주가가 꺾였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랭커 차트도 분명히 강세장입니다. 매물 자체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지가 있겠지만 저항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약세장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주식은 이번 상승에 38% 정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일단 1970은 살짝 깨는 그런 국면이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약세장의 전환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에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시고 아직까지 너무 당황해서 일찍 손절매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저점에 샀는 거는 매도를 쳐야 되겠지만 고점에 물린 종목들 특히 1등 종목들은 함부로 매도 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정하시고 주식 대응 자체를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식이 일단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 쉬십시오. 오늘은 천천히 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은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종 마지노는 1945포인트까지는 저는 밀린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1차 밀림은 제가 볼 때는 1970을 살짝 깨는 선행 스팬 1이고요. 2차 밀림은 제가 볼 때 1945까지 밀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갭을 메우잖아요. 갭을 메우니까 이번 시황에 갭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건 엉터리다. 미국 증시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 증시거든요. 예, 중국 증시의 반등 이 부분이 굉장히 어제도 중국 증시가 십자형을 보였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더라도 중국 증시가 상승 쪽으로 간다면 주가는 예상외로 마이너스지만 강한 양봉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상해 종합 증시만 꼼꼼하게 보면 하루가 만수무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확인하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주식은 도박입니다. 여러분 항시 예측하면서 더 신중한 예측과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하면 항시 뒤잡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측해서 이길 수 있는 거. 그 예측 중에 제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1등 주식이다. 쌤 방송 1등 방송에 여러분 1등 우리 시청자 그리고 1등 전문가 1등 앵커 1등 주식 사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상해 증시 나오기까지는 약세를 보이겠으나 상해 증시에 따라서 주가 10시 30분 이후에 변동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상해 증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망을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해봐야 할까요? 네, 오늘의 시험부터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네. 오늘은 또 시가 기준으로부터 전략 후강 장세를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시초가가 하락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1980포인트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은 1980포인트에서는 베팅 구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980포인트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지금 어제 제가 관망을 하라고 그 권유를 해드렸었죠. 여전히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발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크게 또 반등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무너지는 것을 또 막아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또 여전히 관망에 대한 자리로 또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좀 큰 흔들림 없는 하루가 좀 예상에 대한 지는데요. 우선 제가 그 간단하게 시황 요약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중국 그 외에 이제 유로까지 양적 완화와 경기 부양책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형 경제 3주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 돈을 푼다는 이야기인데 이 돈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를 부양시킬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의 영향으로 영역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국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것은 3차 양적 완화가 결국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환율의 하락은 우리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율의 상승은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그 미국의 그 3차 양적 완화가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일단 부추기고 있고 이것이 결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 심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미국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장의 해답은 환율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누적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적어도 1,050원 수준까지는 버텨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119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1,050원 구간대까지는 거래소 기준으로 지속적인 순매수 세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이 거래일 동안 거래소 쪽에 100억 미만이 되는 그런 1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확실히 매도에 대한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수 때는 1980포인트 구간대부터 2050포인트 이 구간 내에서에 대한 박스권 흐름,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갭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갭을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수를 너무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지수를 좀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략 후방 장세 그리고 큰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지수가 여기는 2050포인트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대응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980선 아래에서는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가 베팅 종목은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도 단기 베팅 승부주로 해서 저희가 시가 베팅 기준으로 저희가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수 트레이더 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4,700원에 대한 지금 저항 구간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저항 구간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바닥 하단 추세 자리와 결국에는 이 추세대로 무너지는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고 갈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을 이번 주 내로 돌파를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 이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적정 매수 시가를 잡는다면 어제 종가인 4,2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의 시가 베팅 종목으로 한번 보시고 이번 주 내로 4,500원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오늘의 시가 베팅 종목 에이텍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텍 어제 종가인 4,200원 부근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헌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오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오텍은 그 복지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기업으로 그 냉장 탑차나 그 엠브런스 등의 특수차, 즉 이런 특장차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이제 캐리어 에어컨 인수한 이후에 그 냉방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인수 첫 해 매출이 그 3,500억 원, 그 당기순이익이 394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 올해 들어서 이제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서 이번 3분기 매출 또한 이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오텍 캐리어가 상장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특성화 차량과 함께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어야지 주가가 탄력을 받으며 상승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그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출간한 책이죠. 그 안철수의 생각에서 장애인 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장애인 복지 관련주들이 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그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선정된 그 마이크 임팩트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그 장애인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노인이나 어린이, 그런 장애인과 같은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발언은 과거 대선에서도 한 번씩은 꼭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대선까지 꾸준하게 한 번씩은 언급이 나올 수 있어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장애인 복지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평화산업과 국제화품이 가장 많은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테마주의 성격으로 상승한 측면이 크고 그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가진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이런 무더위로 인한 그 에어컨 판매 증가나 고령화로 인한 그 의료기기 판매 증가, 이런 실적과 성장성이 함께 장애인 테마의 모멘텀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인 오텍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보면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좀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타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올해만 살펴보면 4월, 5월 두 달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6,5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약간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25일이죠. 오전 상승세가 나오다가 하락시키면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마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어서 시초가 매수로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지만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전일 종가 부근인 9,020원, 9,020원에서 주가가 약간 눌릴 수 있는 8,95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하면 되겠고, 현재 61선 지지 라인으로 있는 8,77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9,4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텍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정호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태광은 그 세계 유수의 피팅 전문 업체인데요. 해양 플랜트 건조 및 또 해외 건설 사업 등 전방 산업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 수혜가 조금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3년까지 높은 신규 수주증과 또 빠른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태광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피팅 시장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피팅 시장이 과점화로 인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피팅 시장은 유럽과 국내 산업용 피팅 업체들이 거의 약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점화된 상태로 인해 태광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피팅 산업의 경우 최소 10년이라는 10년 이상의 검증 단계를 거쳐서 품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또 생산 설비, 설계, 특허 등을 보유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소수 업체만 현재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광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또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워진 유럽, 특히 이태리 경쟁사들이 설비 증설 계획을 좀 축소하면서 세계 피팅 시장이 판매자 우위의 시장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이런 업체에 상당히 유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되고 있는 피팅 물량 대부분은 뭐 건설사와 조선사가 세계 뭐 산업 플랜트하고 또 해양 플랜트 발주 시장이 막 회복하기 시작한 시점인 약 2010년부터 2011년에 이렇게 수주가 된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뭐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산업 플랜트하고 또 해양 플랜트 발주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태광도 2013년까지도 높은 신규 수주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실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만큼 뭐 향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 종목 외국인이 지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시장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서 주가를 좀 지속해서 이끌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잠시 조정을 보이는 기간 동안에 기관이 다시 새로운 수급 주체로 들어오면서 반등 시세를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투신이나 보험이라든지 특히 투신의 경우 최근에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는 투신권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또 외국인이 크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순매수세로 전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주가 역시 조정을 마감하고 양호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좀 길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 좀 지수의 흐름과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5, 6월 달에 상당히 급격한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메리트가 발생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많이 모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 이 종목 역시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당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종목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고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 현재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좀 조정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이런 정고점 부분만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폭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상황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이죠. 전일 종가 부근이 약 한 29,400원에서 약 한 29,700원 사이 그 종가 부근에서 한 눌림목을 줄 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앞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28,000원 부근을 손절가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전고점 부근에 캔들들이 많이 머무르면서 매물들이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한 32,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광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미 연준의 또 의원들의 발언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QE3가 경기 부양과 고용 개선에 도움되지 못하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독일 현지 언론은 ECB 및 독일 분데스방크가 ECB 국채 매입의 EU 조약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표들은 대부분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9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70.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63.1을 큰 폭 상회했습니다. 미국 7월 주택가격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예상치 0.6을 하회했지만 전월치 0.7에서 0.6%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9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가 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마이너스 5를 상회했습니다. 이탈리아는 39.3억 유로 규모의 2년 만기 국채 발행을 성공하면서 낙찰금리는 2.53%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스페인도 39.8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물 및 6개월물 발행금리가 일부 조금 높아졌습니다. 프랑스는 9월 경기 기대 지수가 90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89를 상회를 했습니다. 캐터필러가 2015년 EPS 전망을 하향하면서 세계 경기 불확실성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과 미국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요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출발하였으나 장중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3차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전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애플이 2%대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하락을 하는 등 기술주가 상대적 낙폭이 컸고 금융주 및 소재주 역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QE3 효과에 대한 의심 확산으로 금일 일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덱스에 이어서 캐터필러까지 오늘 2015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시장의 일부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와 제조업 관련 서베이 지표가 긍정적이었고 최근 발표된 미국의 부동산 지표도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네. 전자재료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4,72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76억 원으로 기록할 전망입니다. 3분기는 패션 사업부의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케미칼 사업부의 출하량 증가와 전자재료 사업부의 고수익성 유지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3분기 전체 실적은 패션 사업부의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매출액은 케미칼 사업부가 영업이익은 전자재료 사업부가 담당하면서 그 강도를 완충시킬 전망입니다. 케미칼 사업부는 신규 PC2 라인의 일부 가동으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 예정인데요. 반도체 사업부는 고객사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와 그리고 비메모리 확대 적용으로 SOH 그리고 EMC 등 고수익성 소재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를 매수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삼성전자 중심의 케미칼 소재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두 번째, 전자재료 소재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OLED 및 2차 전지 분리막 소재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 유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은 킬러 컨텐츠 확보로 글로벌 아동 학습 도서 출판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킬러 컨텐츠인 Y 시리즈의 안정적인 내수 시장 내 성장 지속과 그리고 해외 시장의 진출 확대 및 매크로힐과의 어떤 저작권 계약을 통해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육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이 컨텐츠 사업부의 장기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내 관심 종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580억, 전년 대비 7.7%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6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상 PER은 11.9배로 해외 유사업체 매크로힐과 피어슨 그리고 스클라스틱에 대해서 2012년 예상 평균 PER 14배 적용도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서 교육업종 내에서 가장 선호주로 관심 종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신규 편입 종목으로 제일모직과 또 예림당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의 또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어느 선까지 봐야 할지 좀 자세한 시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말 잘해야 박스권 지속 아니면 그 조정권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여기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하락할 것은 거의 확실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조정으로 끝나느냐, 추세 하락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어떻게 보시냐면요. 아무리 잘해도 2000선 전후에서 아마 등락이 반복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오늘 장중에 1975선 전후까지 뭐 심하면 뭐 그 밑에까지 좀 하락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나가고 있는 차트가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거의 뭐 종가가 적거나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증시보다 해외 증시가 훨씬 더 차트가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 저점 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도 역시 이제 한국 시간이죠. 예, 미국 또 한번 하락해준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자막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래일수로 7일입니다. 지난주 월화수목금 그리고 이번 주 월화 이틀인데요. 코스피 일교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7일에 14포인트, 18일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15, 17, 14 그리고 월요일에 28포인트까지 갔다가 어제 16포인트였었는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넓어지고요. 또 하나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고점은 전부 다 2000선이 넘어요. 또 반대로 저점은 또 전부 다 2000선 아래고요. 그래서 2000선 위에서 고점과 저점이 다 기록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2000선 아래에서 고점과 저점이 다 기록될 수도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2000선 위아래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팽팽하게 움직였었는데 아마도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 등식이 깨지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합이 이제 1991포인트인데요. 9포인트가 플러스가 나와야지 2000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등락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요. 분봉의 어떤 흐름을 보실 때는 삼성전자하고 선물옵션 동향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강하면은 그나마 좀 버티는 거고요. 약하면은 이제 더 밀리겠죠. 그 다음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선물은 외국인 매매 동향, 그리고 옵션은 개인 매매 동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봉 추세는 역시 이제 해외 증시가 결정하는데요. 자, 이번에 역시 다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이틀하고 지난주 5일하고 7일간 계속 이제 횡보를 해줬었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일단 무조건 하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횡보 장세가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요. 어제 딱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음봉이 나타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좀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증시가 이제 불안하기 전에 미리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스닥 테마주들이 급등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 코스닥은 종속 변수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 일종의 어떤 그 독립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철저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닥이 좋을 때는 코스피가 약간의 어떤 그 급등락을 해줄 때, 약간의 어떤 그 등락 차이를 볼 때 그때는 좋고요. 만약에 지수가 좋아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좋으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반대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 더 빠지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에서는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대별 종목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요. 2000선 이상이 다시 이제 회복이 언젠가 된다 그러면 코스닥 우선 일봉 매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서 2025선이 넘어가기 전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000선 아래에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적당히 이제 혼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1975선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비중 축소하고 아주 그냥 단타 매매로 가볍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1980포인트 전후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 초반이라도 주식 비중을 줄여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2025선 이상을 언제든지 간다면, 그게 오늘이든 다음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직장인 75, 전업 100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1950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직장인이나 전업 모두 다 0%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간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990 이상에서는 50에서 75, 1975선 이상에서는 이제 25에서 50이고요. 1975선 미만에서 이제 0에서 25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든가 파생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할지 저도 지금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중에는 1975가 한번 깨질 겁니다. 그래서 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일단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장중에는 줄여줬다 다시 이제 좀 늘려주는 이런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종가 기준의 전략은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장중에 그렇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테마주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SNS 관련주고요. 하나는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관련주가 좀 많이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SNS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를 하거나 관망.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샀다가 오늘 팔거나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단타로 오늘 끝내도 좋고요.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일봉 매매로 대응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9월 현재가 이제 9월 아닙니까? 근데 12월 대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일 때는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초단타는 안철수, 그다음에 일봉매매는 문재인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이제 시황을 보는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현재 보고 계신 게 뭐냐면요. 바로 종합주가 같습니다. 코스피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직전 고점을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해줬다가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이 135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돌파해 준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코스피보다 약해요. 그래서 지수가 탄력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가을부터 올해까지 주도주 업종은 뭐였습니까? 전기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였어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코스피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약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8월 중순에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파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1975포인트 미만에서는 주식 비중 한 2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스닥 테마주 대응할 때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로 좀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닥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한 10% 정도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경만 하기에는 탄력 좋을 때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또 하단이 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상장돼 있는 주식이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사실은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나게 되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중이 30이든 50이든 무조건 10%만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코스닥 테마주 대응 전략에서 추가 질문 좀 드려볼 텐데요. 정치인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인맥일까요? 아니면 정책 테마주일까요? 저는 정책보다 인맥을 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는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정책 네. 테마를 움직이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전부 다 정책으로 이어지면요 한 수백 개 종목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저는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의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 안철수하고 문재인 이쪽으로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자꾸 표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좀 불안한 요인이 있으니까 일단은 인물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979포인트 가리킨 상태이고요. 현재 코스닥 낙폭 더 큰 모습입니다. 1% 이상 밀리면서 517포인트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의 여파가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될지 이어진 다음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